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모습인데 보통 이런 급락 같은 경우는 짧게 진행이 되지만 짧고 아주 굵게 우리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아물기 전에 다시 재차 하락한다.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B2 하시는 분들, 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실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으면서 도대체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욕심을 줄이면 그런 고통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엎지르는 물은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이번 하락을 통해서 절대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잘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한 방 얻어맞아서 반대 매매라도 당하면 투자금이 다 날아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뭐 감히 예단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요 짧고 굵게 내리는데 이미 추세는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락으로 접어들었고 여기서 수습하고 돌리고 다시 내리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하락이 끝난다. 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이면 끝날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하락하고 다시 상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락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었으니까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면 덜 내리고 오르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시장하고 비슷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이고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이라면 요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도 시장 대비 약한 종목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상태,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시장 기준으로 해서. 네, 그래서 뭔가 성과가 나지는 않는데 요렇게 가고 요렇게 지수가 간다면 이 과정에서 성과 나기도 거의 어렵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 성과는 나지 않는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비중 조절을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또 뭔가 성과는 없는 그러니까 일로 따지면 뭔가 일은 되게 많고 노동 강도도 높은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으면 안 보게 되고 안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감각이 더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기회도 다시 잡지 못하게 되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사둘 걸 뭐 지나가서 나오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올라가면 여기서도 못 샀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들어가면 고점이 되는.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수익을 못 내는 이런 모순된 구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간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고 이 시장만 계속 유지만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시장을 겪어보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파는 부분이 지금 부담을 더 주고는 있지만 또 환율이 진정되면 외국인 매도가 잦아들 거고 그나마 대형주 위주로 그 신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하락이 진정되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더라도 또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거품이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 정권은 이번 정권은 제약바이오에 조금 우호적이었다면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어떤 거품이 제거된 후에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코스닥은 1천선을 돌파해서 시원한 흐름을 보일 만한 타이밍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대의 역습을 받아서 큰 하락을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반등하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다 하더라도 코스닥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코스닥 지수에 한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다 거치고 난 상태. 그러면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느냐? 체감은 코스닥 지수로는 400선 정도 될 겁니다. 물론 표기되는 지수는 한 800선 정도 될 거고.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재정비를 할 만한 어떤 거기서 반등을 하든지 이랬을 때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그룹의 오너 삼성그룹 오너일가 예, 지분 매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정하고 팔고 그 물량도 작지도 않은데 그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게 훨씬 이상하지 않느냐. 네,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오너 일가 주식 매도, 삼성 SDS, 삼성생명 여기까지 단기로는 당연히 악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설마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던 삼성전자가 설마 6만 원 가느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도권의 평가는 천편일률적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서 뭔가 문책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주를 샀다가 손실을 본다? 이건 정말 회사에서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권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호를 하는데 그 제도권의 주장과 달리 저는 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쉽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 폭락에 대해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뭐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패턴으로 봤을 때 오르지 못하면 결국은 반격을 당해서 내려가는 그게 이제 주가고 주가가 또 기본적으로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 없는 종목에서 같은 돈으로 사고 한번 팔아보십시오. 주가 더 떨어집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 주가가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일가가 파는 것까지 물량 부담까지 더해지니까 주가가 6만 원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수급적인 요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삼성그룹의 오너라고 한다면 이 오너 일가의 정보력이라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과거에 김정일 사망 시에 정부보다 삼성그룹에서 하루 일찍 알았다고 하니까 그런 정보력은 참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 일가의 그런 정보력이 굉장히 좋다. 첫 번째.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어떤 선택지가 있다.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다 배제하고 삼성전자를 팔았다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고 저같이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샀다 팔아봤자 아무런 변동이 없겠지만 오너일가 팔고 오너일가가 줄였다. 그것도 뭐 9만 원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 아니라 6만 원대에서 이건 분명히 뭔가 불투명한 전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오너일가의 매도까지 더해졌고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하락세인데 지수보다도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60주선이 보시면 확실히 이제 돌아섰습니다. 근근히 버티고 또 희망을 줬던 일시적으로 희망을 줬던 요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현재 상태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맞고 요 고점을 최소 5년 안에는 회복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이런 영향을 받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식에서 차지하는 매도 비중이 크지는 않으니까.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6만 원대 매도를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제 기억이 맞다면 상장하고 요 시점일 것 같습니다. 26만 원 정도 할 때 상장하고 기세가 꺾인 이 종목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2만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 시장이 나쁘고 이런 건 있었고 삼성 SDS의 애초 가격 자체가 굉장히 거품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매도 한 방에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너 일가의 매도가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삼성 SDS의 주가 변동은 부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 반등이 일어났던 자리가 투자자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싸다라는 자리일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 매도 후에 가격이 12만 원대 코로나19로 폭락했을 때 13만 원대 여기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열어두고 오늘간 매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상승을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지분율이 56.72%다 보니까 6.72는 없어도 경영권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는 지분을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부진, 이서현 주주가 3.9%씩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합치면 7.8%고 나머지 한 1% 차이 나는 건 자사주 매입으로 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줄이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아주 당분간 재미가 없고 또 후유증도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나마 하나 딱 장점이 있다면 최대 주주 지분율 50% 이상이어서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적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거래가 적은 데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 그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 요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향후의 일이니까 한참 지난 일이니까 당장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생명이 11조 6천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인데 자산 가치가 그동안 계속 돈을 벌어서 7조가 넘어섰고 그리고 올해 아마 영업이익 1조 정도 날 것 같고 영업이익 1조면 뭐 단순 제조업 계산해도 시가총액 10조가 적정 가격인데 요 특별한 자산이 없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14조 적정 시가총액이 자산으로 대비를 했을 때 그리고 실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20조 정도. 그래서 이미 삼성 SDS는 저평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뭐 과거에 아픈 기억도 있고 또 오늘가 지분이 줄었을 때 지금처럼 그룹 차원에서 이 IT 서비스를 계속 밀어줄 수 있느냐 전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재미없는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는 황금성이 좋고 삼성 SDS는 저평가 영역이고 그러면 삼성생명은 어떻느냐라고 보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일가가 매도를 한다고 해도 굳이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3조 8천억 그리고 삼성생명의 어떤 금융자산 뭐 순자산은 아니고 300조에 달합니다. 금융자산이. 그리고 순자산이 41조 그리고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 1조 7천억 그럼 뭐 어떤 걸 대조를 해봐도 저평가인데 또 배당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좋은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10%에 달해서 47.03% 의결권 있는 주식이 10%를 빼면 90입니다. 그럼 45만 넘으면 경영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2.03%의 지분이 사라져도 경영권에 문제가 없고 그게 시장에서 떠돌 때 고평가 상태에서 그게 시장에서 풀리면 악재가 되지만 저평가 상태에서 손바뀌면 좋은 거고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8.07%의 지분도 상황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얘들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주가 부양을 해서 엄한 놈한테 엄한 놈 먹여준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주가 부양을 못하는 부분도 사라질 거라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좋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도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SDS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삼성생명은 연말 배당까지 보고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신 맞고 드디어 이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상태가 좋습니다. 예, 주식 0%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욕심을 내려놓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뭔가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은행 이자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욕심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욕심 자체는 잘못된 건 없는데 욕심 부리면 손해를 보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기세상으로는 5만 원까지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정점이고 더 좋아질 게 없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큰 나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계좌 만드시고 거기에 잘 불입하셔가지고 큰 자산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정되면 자동차도 환율 때문에 괜찮고 포스코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받고 금융주는 저평가의 배당, 삼성물산은 앞으로 지주사 전환에 대한 기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도 좋으시고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제가 뭐 말씀드린 부분 어떤 동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시점에서 이미 틀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에 올라가지고 제 말이 맞죠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산타클로스 추천해서 수익 잘 보셨죠? 이 어려운 장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잘 대응을 하셨으니까 예,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모든 판단이 이제 스스로 하는 거지만 이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될 수 있게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뭐 매수를 해서 수익 내고 매도를 해서 위험을 피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이 개인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그게 작은 종목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면 그 자체의 흐름도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오를 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대량의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올려라 그러면 위에서 팔아줄게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대응에 따라서 어떤 반작용이 생기는 생물과도 같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스스로 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금을 마련해서 잘 지킨 건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인코딩이 다 안 됐을 때는 화질이 나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화질 말씀을 하셔가지고 최대 화질로 설정을 바꿔놨으니까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세 재원을 도저히 만들지 못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 오너 일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단기 주가에서. 근데 비율로 보면 삼성 SDS의 매도량이 가장 많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도가. 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이미 오늘가 매도로 주가가 반토막 난 기억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적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분간은 뭐 기대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질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 인코딩 하기 전에 저는 그냥 업로드 해버리니까, 그래서 인코딩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이 끝났고, 생각보다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종목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화두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인데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지금 아연 재련하는 부분, 그리고 그 자체도 올랐는데 불순물이 나오는 거, 거기 불순물이 나오는 거, 그 가격들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연괴를 갖고 와가지고 재련을 해서 금, 은, 뭐 기타 황산 같은 거 이렇게 뽑아냈을 때, 예, 연하고 아연 뽑아내고, 그걸 뽑아냈을 때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는, 여기다가 중국 업체들이 전력 난으로 인해서 가동을 줄이게 된다. 그런 또 반사이익까지 얻어가지고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역대 최고가에서 나온 패턴들이 뭐냐면, 결국은 역대 최고가의 개인 투자자들이 돌파 추격 매매라고 해서 정고점 돌파할 때 추격하는 그런 전통적인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들을 다 돌려봐도 역대 최고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 잠깐 먹을 건 나옵니다. 어떤 종목들이라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리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에 좋은 주가에 때릴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대량으로 보유한 주체가 때려버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윗꼬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을 보고 원자재 시장 동향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주가로 잘 반영이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역대 최고가 고점 돌파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영역, 그리고 단타가 몰리니까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대량 매도가 나와버렸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래서 윗꼬리가 달린 건데, 요런 특징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은 재료에 잘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 최고가라는 부분, 역대 최고가는 모든 주주들이 모든 거래하는 주주들이 수익이라서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데, 매도가 나온 건 단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떤 바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버린 그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고려아연이야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따라 붙냐 마냐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철강석 가격 오르고 한 부분들이 굉장히 포스코에 득이 될 거고 실적도 가공할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분기 실적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 올해 실적으로 보면 포스코가 올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한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는데, 뭐 자산 가치 50조에 영업이익 10조, 그러면 적정주가 최소 시가 50조 원 돼야 되는데 아직도 28조 원이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포스코는 어느 정도 편입을 하는 게 그런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주기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가 5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상승을 했느냐? 작년 3월 달부터 상승을 해서 한 1년 이상의 상승 기간을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이 재미없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재미가 없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박스권 정도일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구도로 갈 때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고 박스권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포스코의 어떤 지금 환경에서 수혜를 보는 부분. 그런 게 이제 연장선에서 이런 S 오일 같은 거.
예, SOL이 유가 상승에 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직까지도 그냥 패닉셀이 나오긴 했지만 그 패닉셀 말고 재료에 여전히 건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니까 정유주도 오르고 재련도 오르고 철강 금속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걔네들 합쳐봤자 그동안 계속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지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지수가 부진한 걸 돌려 세우지는 못한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결국 태양광이 좋아지는데, OCI 같은 경우는 그 폴리실리콘 생산이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전체 제조원가 25%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은 전기 요금이 더 높은 데다가 전력 난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송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올랐고, 그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지금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실적도 회복하고 있고 아직도 과거 주가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상태. 그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라고 보면, 그 유가가 $100가 넘어가면 정부 보조금 없이도 태양광이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큰 이런 천수답식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효용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안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하나솔라에너지가 하나솔루션인가? 태양광을 갖고 있는 게, 예, 얘도 뭐 괜찮았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의 어떤 기대감, 뭐 물론 유가가 낮을 때도 이사량이 아주 좋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태양광이 다른 어떤 전력 생산보다 단가가 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유가가 $100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 정부 보조금 없이도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그건 아주 타당한 변화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종목들이 차지하는 지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태양광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어떤 피해를 보는 종목이 바로 한국전력. 지금 원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적자는 거의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내게 된다면, 대규모 적자를 내게 되면 투자 심리가 더 나빠질 것인데, 평가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의 어떤 석탄 가격, LNG 가격, 이게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면 한국전력은 매년 거의 5조 원 이상의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면 주가가 얼마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한국전력이 계속 부진한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주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변동도 심한 것 같고 약세의 흐름이고 적응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시장은 재료에 아주 정직하게 잘 반응을 하고 있고 시장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드 코로나를 11월 달에 할 거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재료에 반응할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거의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재료가 무엇이냐?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또 찾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그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만한 걸 선점해 나가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그게 또 돈이 되니까 관련된 뉴스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들리게 되고, 이러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점점 이제 숙달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배당주들, 금융지주사들 종목 중에서 배당주들, 고배당주들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B금융 같은 경우. 뭐 KB금융은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라는 거. 네, 그리고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를 받고 이런 등등 환경을 보면 당연히 상대적 선방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또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런 수혜 여부를 진단을 하고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하고 또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로 압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쁜 시장을 견뎌 나간다면 앞으로 아주 좋은 꽃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